네, 이번에는 그 브로커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강동원, 이지연, 진짜 뭐 화려한 출연진들인데요. 예, 등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가 어제 26일 한국제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자,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저희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과 출연 배우들을 향해서 한 10분, 12분 정도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뭐 사소한 걸 수는 있지만 10분을 뭐 기립박수를 친 거라기보다는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한 3분 정도 기립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장례가 밝아지기 전까지 박수를 이제 간헐적으로 치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0분이라고 한 건데. 고레다 감독이 의도적으로 좀 엔딩 크레딧을 길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니, 길게 다른 영화보다 엔딩 크레딧이 긴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박수 좀 나오다가 이제 장례가 밝아지면서 진짜 한 7, 8분 갔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합산하니까 10분 나왔는데, 그 숫자 의미가 그렇게 뭐 큰 건 아닌데 우리나라 그 저널리스트들, 기자들이 너무 그 뭐 12분, 8분 막 이런 거에 집착하더라고. 근데 긴 거나 짧거나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호응 좋았던 건 같고요. 근데 열광적이진 않았어요. 그 기립박수가 나올 때, 그 정말 열광으로 나올 때는 막 환호와 막 광적인 박수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영화 자체가 뭐라 그럴까 차분하고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수도 그렇게 치는 것 같더라고. 와! 뭐 이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영화처럼 박수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는 어느 가족으로 한국 종려상을 받은 그런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인들이 특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감독이지 네, 않습니까? 저는 뭐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세요? 한국 감독 시네필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저는 네, 저도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브로커가 싫은 건 아니지만 늘 아쉬웠던, 그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가 늘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이 브로커에도 나오더라고. 네.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한 방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강렬한 맛을 좀 줬더라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설지현 에디터는 뭐 보니까 영화에 광분했더라고요. 한번 네. 방금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고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수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화 끝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욕먹을 영화는 아니지. 현장 반응은 좋았는데 이제 저도 그 이후에 이제 그 저널에서, 국내 저널이 좀 반응이 안 좋았나요? 나는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주변은 일단 저도 같이 영화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현장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가디언에서 좀 스타트가 나쁘게 끊어졌고, 네. 가디언 리뷰가 나쁘게 시작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저는 국내 리뷰 중에서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너무 심파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고요. 심파라는 거는, 저도 영화를 제가 뭐 50년 이상 봐왔지만 이 영화를 심파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저는 심파로 좀 더 갔어야 되지 않느냐. 예? 왜냐면 이상한 심파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심파도요, 좋은 심파가 있고 안 좋은 심파가 있어요. 그리고 저 대중적인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심파가 따라줘야 돼요. 심파가 전혀 없이 500만, 1000만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 주장인데, 이 영화를 심파라고 해석한 누군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식견을 가졌던가, 너무 영화를 볼 줄 모르든가. 아마 그 친구가 저랑 친한 친구여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의할 수 없네요. 그리고 저는 그 약간 너무 좀 안 심파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결말이 너무 깔끔하고 좋았고, 그리고 전 영화 중간중간에도 되게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공교롭게도 이번에 헌트, 헤어질 씬, 그리고 브로커 이 세 영화 모두가 부산을 배경으로 했는데, 가장 부산을 좀 예쁘게 담아낸 것도 좀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부산을 예쁘게 담은 게 마음에 안 들었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럼 뭐 부산 영화에 대한 혹시 불만이 작용했나? 뭔가? 왜 이 영화를 다른 걸로 비판하는 건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심파라는 걸로 비판하는 건 정말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뭐, 나 같은 심파라고 경우는. 해서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파는 나쁜 게 아니지만. 김성욱의 무진갱 같은 그럼요.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심파 같다.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감수성이 그럼요. 현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캐스팅도 좀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 네. 그 이지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잘 갖고 한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그냥 혹시 이번에 송강호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영화 보니까 아 물 건너갔구나. 이게 영화 연기를 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비중이 좀 약간 몰아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다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의 장점이 다 들어가서 모든 배우가 좀 빛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강호한테 포커스가 쏘이진 않아가지고 조금 더 아이유한테 쏟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네. 이지은이랑 강동원 쪽에 포커스가 더 들어갔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브로커라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불어 제목이 그 안에 있는 그 영화 안에 나오는 그 아기가 이름이 우성인데 그걸 영어로 그거를 불어로 직역한 약간 레 온네 에뚜아리였는데 네, 그렇죠. 뭐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좋은 별, 좋은 그렇죠. 별이고 이게 또 불어에서는 이게 약간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이게 불어 제목은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브로커는 좀 그런 의미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브로커라는 제목이 반어인데 네네. 그 반어가 분명히 마이너스 의도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점은 헌트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이게 왜 헌트지? 뭐 이런 궁금함이 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브로커라는 제목은 저도 아주 잘 지은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목이 조금 아쉽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연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도 10명이 아주 다 명연기를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상을 받으려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집중이 안 됐죠. 아, 헤어질 결심은 2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해일하고 탕웨이인데 뭐 수상 결과를 아직 우리가 모르십니다만은 탕웨이의 그 여우주연상 가능성을 가려운 이제 가디언 그 가디언의 브래드 쇼라는 사람이 그냥 평론가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영국에서 영화 그 평론은 그 사람이 좌지우지한대요. 근데 그 브래드 쇼가 헤어질 결심을 4개를 줬는데 만점을 줘가지고 막 그게 인용이 됐는데 브로커는 1개만 준 거야. 2점 주지 않았죠? 아니 하나를 줬어요. 줬습니까? 하나 줬어요. 그래서 아 브래드 쇼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 브래드 쇼 같은 사람이 1개 준 게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래서 스크린 종합 평점에서 2점 밑으로 내려서 1.9가 됐는데 그것도 브래드 쇼가 1개 준 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약간 좀 그렇죠? 팬으로서 좀 아쉬웠어요. 아쉽죠? 그래서 방금 아까 기생충 말씀하셔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영화 첫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기생충이 떠오르는 장면이잖아요. 그 계단에서 비 내리는 장면. 전 그 장면도 좋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사실 저는 브로커를 보면서 무난하게 봤어요. 저는 이제 고레다 1호까지 영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요. 놀랍게도 정재일 음악이었어요. 네. 정재일이 누구예요? 기생충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의 초반에 그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따로 놀더라고. 에? 이게 영화의 이야기와 영화에 묻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피아니스트가 이 솔로곡을 연주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정재일이 기생충의 이렇게 명음악가가 이렇게 음악을 썼고 이거를 그냥 채택한 고레다 히로까지의 귀가 좀 의심스럽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음악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든 간에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뭐 한국 영화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기존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가족과도 많이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가족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두 네. 성인 주인공의 있잖아요. 그 러브 어페어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들 바른 거야. 네, 너무 다른 생활을 했죠. 브로커고 이번 깐 영화제의 주제가 발음이에요. 품이에요. 그리고 발음이야 발음. 네. 그러면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질퍽한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갈등이 별로 없어요. 강동원도 너무 네. 착하고 네, 다 착해. 이지훈도 착하고 네. 그리고 송강호도 너무 착해,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 좀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갈등을 넣어서 그 안에서 좀 옥신각신도 하고 좀 욕도 좀 나오고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고레다 1호까지 자체가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휴머니스트.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또 그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죠. 따뜻하고 또 따뜻하죠. 마음을 울리는 네, 따뜻하고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잘 보고 영화 약간 잘 봤다 하는 네.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어떤 배려라든지 공생의 가치라든지 심지어는 그 브로커라는 게 이제 원래 돈이 목적인데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돈을 넘어서는 가치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고 그래서 저는 브로커가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칭찬받아야 될 덕목도 있는 영화니까 캐릭터적으로도 베드나라는 캐릭터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 가장 인신매매를 가장 바라던 캐릭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가장 마음속으로 바라는 캐릭터인데 결국 이 모든 거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영화적 미덕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걸 변화시킨 게 이제 베두나라기보다는 그 이제 송강호나 강동원이나 이지은이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각자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이 또 다 함께 이렇게 패밀리, 가족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고레다 히로카즈의 감독의 영화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 가장 지속적인 그런 믿음, 테마는 예, 그 가족의 문제를 이제 좀 더 확장시켜 그렇죠.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넘어서서 유사 가족도 맞습니다. 예.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한 영화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너무 잔잔하게 가다 보니까 이 관객들이나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강렬한 맛,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강렬한 자극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굉장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여기 이제 현지에서 그 이제 스크린 인터내셔널이나 르필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평점이 좀 안 좋은데, 그 갈라 크루아젯이라고요. 갈라 크루아젯에서 12명이 이제 평점에 참여했는데, 거기 인터내셔널, 국제적 구성이에요. 근데 11명 중에서 7명이 무려 4점 만점을 줬어요. 그래서 갈라 크루아젯은 1등이 지금 브로커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갈라 크루아젯의 심사위원 같은 감명을 받았다라면은 브로커도 수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영화가 다 어떤 상이든 하나씩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 브로커를 형편없는 영화라는 둥 그리고 또 이렇게 납득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 정도의 영화는 그냥 네. 강렬한 맛은 없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덕목이 있는 영화니까. 제가 한마디를 안 했는데 그러네, 그죠? 좀 마지막에 덧붙여서 네네.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가족에 대한 화두가 가족에 대한 테마가 고레다 감독의 어떤 영화 세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테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가족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고레다 감독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제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게 약간 영화적으로 약간 리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각각의 인물들이 다 한 번씩은 누군가로부터 이제 존재 부정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제가 기자간담회 때 질문을 던졌었는데 고레다 감독한테 왜 그 대사를 넣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서 그 인물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훌륭하다라는 거죠.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또 통하는 거죠. 헤어질 결심도 거기 설애가 결국에 그 남자, 자기를 의심하고 탐문하는 남자가 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자기의 말을 경청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를 보여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해서 결국에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칸에 와서 보면서 이 한국인들의 이 정서가 이런 식으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통하는구나. 그 정으로 대변되는, 한과 정으로 대변되는데, 우리가 한으로만 머물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가지만, 여기에 정의, 그 다음에 또 흥, 그렇죠? 이런 게 결합되면서 다른 데 없는 어떤 한국인만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실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데뷔슈의 서울로 가는 길, 리턴 투 서울도 어떻게 캄보디아의 프랑스 감독이 이렇게 한국 감독보다 더 한국적으로 만들었을까 싶은데, 고레데이로까지가 분명히 일본 감독이지만 그 한국인들 배우들을 데려다가 한국인들의 정서를 일본적으로 비틀거나 뭐 승화시키나 이게 아니라 천상 고레데이로까지지만 한국 영화로 만들었구나. 그 점에서는 참 감사해요. 이번에 보니까 네. 아시아 영화들이 참 좋아요. 이번에 아시아 영화 감독들 영화 참 잘 만들고 이제 오히려 이번에 프랑스 영화나 이런 미국 영화가 조금 너무 좀 같은 주제 비슷하고 좀 그런 게 많고, 아시아 영화들이 좀 관통하는 게 공통점이 말씀하신 대로 있긴 한데 나름대로 색깔대로 영화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프랑스 영화들은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워요. 작년에 아네트, 티탄 이런 영화들이 감독상을 받고 한국영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같은 영화제를 선보인 영화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가. 특히 끌레드니, 거장 끌레드니의 그 스타즈의 눈을 보는데요. 저는 그 거장의 명성에 먹칠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그 프랑스 영화가 아주 저조한 실망을 보여주는 그 칸이었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 낼 거예요. 그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뭐 제임스 그레이의 뭐 아마게돈 타임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또 호평도 받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요번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영화 없으면 올칸은 망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쓸 원고 제목이 한국 영화가 2020년 칸을 살렸다 또는 구원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근데 낼 진짜 겁니다. 이렇게 영화를 21편을 네. 경쟁 영화를 같이 보면은 네. 헤어질 결심이랑 브로커가 브로커가 돋보여요. 돋보이는 당연하죠. 저 21편 다 봤잖아요. 우리 네. 거의 다 봤잖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본 사람들은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좀 덜 본 걸로 아는데 20편, 21편, 어? 저도 20편. 그러니까 뭐 여기는 반 정도 뵙기. 왜냐면 이제 처음 온 데다가 너무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 저도 했는데 이번에는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한 3, 40편을 봤으니까. 40편은 안 되고 한 30편 봤을 거예요. 내가 31편이니까 한 30편 조금 넘을 거예요. 35, 6편 봤어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제가 넘어졌네. 하루에 영화를 한 30편씩 봤으니까 저희가 열흘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편은 안 되더라도 36, 7편을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거나 굉장히 감동적이거나 뭐 한 번 더 보고 싶다든가 그런 영화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네, 보여요. 그나마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국 영화가 이번에 이제 몇 편 이렇게 진출함으로써 입간 영화제가 좀 더 이렇게 네.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한국 영화가 없었으면 여기 칸에 올 이유가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이거 보고 또 국뽕이네 뭐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국뽕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네. 아니고. 냉정하게 이번에 한국 영화들 그 데뷔슈 영화를 우리가 2분의 1로 치면 5와 2분의 1이 영화들이 정말 곳곳에서 칸 영화제를 빛나게 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칸을 21번 왔지만 칸을 살렸다 한국 영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브로커로 끝나고 나서도 그 영화가 좀 마음에 덜 들더라도 한국 영화가 올칸을 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그 점에서 한류가 그냥 인기 아니다. 응? 한류가 그냥 등등이 아니라 이게 20수년의 세월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축적된 건데 참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올 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평균으로 그러면 좀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고레나 감독 영화를 원래부터 좋아했고요. 저는 사실 영화를 이번에 이제 브로커를 보고 나서도 되게 좋았는데 아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외신의 평가가 안 좋았고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 한국의 일부 기자들이 되게 안 좋게 평을 써서 이제 한국 기자 중에 좋게 쓴 기자가 없지 않나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좋게 쓰거나 혹은 그 양비론을 다 쓰는 극과 극 이런 분들이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뭐 타이틀 아까도 보고 계속 같아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신파라고 하는 거에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약간 한국 관객들이 특히 한국의 젊은 관객들이 신파의 극도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브로커 같은 영화를 신파라고 비판을 한다면 과연 신파가 아닌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그 고레다 감독이 대표적인 또 친한파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브로커를 계기로 한국 배우들과의 협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레다 이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데이비 씨도 그렇고 이런 식의 협업 작업이 확실히 늘 거는 뭐 분명하고요. 이제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먼저 집착하는 그런 영화 만들기, 영화 수용을 좀 넘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미나리도 그렇고 네, 이제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네. K-무비 한류의 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영화도 옛날에 홍콩 합작 이런 게 원래 네,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거 저기 홍콩 합작, 1960년대 그 우리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지금 정창환 감독님, 동아수출공사에서 특히 이제 정창환 감독님은 네. 1960년대 홍콩에 가셔갖고 그분이 만든 영화가 예를 들면은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유럽에 수출되고 뭐 그다음에 그분이 만든 죽음의 다섯 손가락 같은 경우는 70년대 미국 박스오피스 1위였고 사실 우리는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일종의 영화 디아스포라인데 그거를 가로로 쳐서 그렇죠. 한국이요 예전부터 워낙 이렇게 융복 파업을 잘하는 진짜 1등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 30년을 겪으면서 마치 우리가 굉장히 고립적이고 그러한 민족인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우리가 합작 같은 걸 많이 했던 나라기도 하고 네. 이제 지금 다시 판이 깔렸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출하기도 좋고 또 네. 우리 거를 알리기도 좋고 또 다른 데서 좋은 걸 배워오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기회를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연히 강동원을 어디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다가 인터뷰하다가 만났는데 인사하고 뭐 했는데 강동원이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면 뉴욕까지 왔다 가면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병헌, 강동원,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전정수도 그렇고 등등 이제는 배두나 등등. 네네. 진짜 이제 한국이 글로벌한 글로벌 명실상부한 글로컬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스태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리턴 투 서울의 그 조감독하는 친구는 20대 중후반이에요. 네. 그리고 스태프들은요 현역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한동대.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올때 놀라가지고. 비행기 같이 타고 가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한국 영화의 미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하민호 대표가 한동대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왜냐면 하민호 대표는 참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참 통역까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 글로벌한 그런 어떤 후배들을 그런 식의 네, 기회 네, 주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또 리더이죠. 그런 거. 굉장히 능력 있는, 네, 실력 네. 있는 그런 어떤 네. 감독이자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요즘 OTT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한국 영화를 이제 더 이렇게 세계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뭐 영어 공부는 늘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저 프랑스 칸에 올 때는 저 늘 25년 전부터 불어 열심히 해야지. 근데 돌아가면 그게 안 되던데 올해도 또 불어 공부 좀 해야지 하는 다짐을 갖고 이제 돌아갑니다. 불어는 고사하고 영어라도 좀 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럼 어떻든 간에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제 우리가 브로커 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제 이 두 작품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제 내일 이제 수상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헤어질 결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둘 다 뭐 상 받을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저는 뽑으라면 개인적으로는 헤어질 결심이 상을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문제가 그 진짜 있다고 연도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영화적인 영화가 없어요, 별로 지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이거랑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영화인데,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영화는 너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고, 이번에 박찬욱 영화는 조금 덜 박찬욱? 그러니까 박찬욱인데,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인 불호가 좀 적으니까, 이럴 때 상을 안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짜 이렇게 이게 영화잖아요. 다른 예술 매체가 아니고 가장 영화적인 걸 만들고 들고 왔는데 이거를 외면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헤어질 결심은 무슨 상을 타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브로커는 이제 상을 타느냐 안 타냐인데 저는 브로커도 뭐 심사위원상이라든지 뭐 하나 정도는 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황금 종려상 감인데 황금 종려상을 주지 않으면 감독상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상 중에 하나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작년에 제가 뭐 그 몇 개를 좀 맞췄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에서도 미리 좀 선생님이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예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몇 개는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왕이면 네. 뭐 황금 종려상 뭐 또 우리 뭐 브로커까지 두 작품 다 이렇게 수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 하루 더 있으면서 그 폐막식까지 봤어야 되는데 또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 전에 뭐 폐막식을 했다라는 것, 그 4년 5년 사이에 변화가 있는 걸 모르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루 먼저 가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 어디 환승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알게 될 텐데 뭐 저희는 이제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의미가 또 있다고 열심히, 생각합니다. 전화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